감산이란 말이 나왔지만 그것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니까 고용지표가 안 좋으면 진짜 안 좋은 거. 그러니까 bad is bad. 외국인이 50% 이하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51%. 여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1% 큽니다. 바닥이 왔다. 그리고 자, 일단 삼성전자 실적부터 우리 얘기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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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근데 지금 우리 예상 그때 말씀하셨던 대로 의미 있는 감산, 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게 네. 이제 시장을 확 땡기는. 그렇죠. 맞아요. 네. 그 코멘트가 저도 지금 오면서 봤는데 그 전문이 나왔는데 전문 중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의미 있는 수준까지 하향 중이다. 참 어떤 의미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런 말을 했으니까 하향이라는 게 감산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단기는 하향했지만 이게 좀 장기적으로는 중장기적으로는 뭐 계속 투자를 한다 이런 뻔한 얘기를 해서 앞에 얘기한 이미 의미 있는 수치까지 하향 중이다 이 표현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실적은 뭐 예상보다 낮게 나오거나 뭐 이미 많이 나쁜 숫자를 이제 대비했기 때문에 오케이 이렇게 다 받아들인 거죠. 예, 그래서 기분이 좋네요. 그래도 삼성하이닉스가 그렇게 그러게 오늘 예. 일단 시장 이렇게 상승의 어떤 뭐라 그럴까 리딩을 해주니까 그렇죠. 참 오랜만이에요 이게. 네네네. 그래서 일단 근데 실적이 유출나왔는데 2분기 실적이 어떨지는 1분기보다 2분기가 좋을지 좀 더 빠질지는 아직은 컨센서스가 잡히지는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부문별로 6천억이라는 숫자가 대충 반도체는 마이너스 얼마겠죠? 2, 3, 4조 이렇게 되고 휴대폰이 선전을 해서 메꿔지면서 6천억의 흑자가 났단 말이에요. 네. 근데 감사는 의미 있게 했다는데 의미는 정도가 언제인지 모르니까 2분기의 반도체 가격이 1분기보다 하락률이 얼마만큼 줄면서 대신 물량은 얼마만큼 늘 것인가에 대한 느낌이 와야 된다는 그 느낌까지 파악하기는 그렇고 지금 최근에 빠졌잖아요. 저거 어저께도 빠지고 그렇으니까 그거에 대한 반작용 정도의 오름 한 4% 5% 이내 정도면은 그 이상 올라오면 오바 같고요. 이 정도면은 오케이. 이 정도 반응 좋다. 그러니까 감산이란 말이 나왔지만 그것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니까 이것이 2분기 실적이 1분기보다 1조 5천 올라간다라고 그렇게 단언져서 바로 6만 원 후반대 가기에는 그거는 역시 무리라고 보는 거 맞을 것 같아요. 센티멘트에는 분명히 좋은 겁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일단 이렇게 기분 좋게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네. 시작하면서 네네. 이제 아스플로로 가야 되겠죠? 아니 그 전에 또 뭐 있어요? 매크로 잠깐 얘기하고 재미없는 거 얘기할게요. 지금 이제 고용 지표가 조금 안 좋게 나오니까 네. 그렇죠. 아니 그 고용 지표가 안 나오면 안 좋으면 뭐죠? 금리 인상을 안 할 거다. 그래서 좋아라 반응을 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은행 사태가 났기 때문에 고용 지표가 안 좋으면 이제는 거꾸로 많이 안 좋으면은 너무 빨리 냉각하는 거 아니야? 경기 침체가 오는 거 아니야? 또 이렇게 반응을 하다 보니까 요 며칠 사이에 안 좋았죠. 그렇죠? 고용 지표가 안 좋으면 진짜 안 좋은 거. 그러니까 bad is bad. 그렇죠. 네, bad is bad로 가는 거야? 라고 이제 해석에 대한 내러티브라는 게 그런 거. 해석에 대한 변화. 옛날에 bad is good이었는데 bad is bad가 나오니까 지표가 둔화되는 건 좋은데 인플레도 둔화되고 그다음에 고용 지표도 약간 둔화되는 게 맞는데 그렇게 예상했는데 너무 빠른 속도면 이제는 bad is bad다. 너무 빠르지 말고 예상했던 수준으로 조금씩 둔화 약해지기를 바라면서 ISM 지수 뭐 나왔는데 넘어가고요. 그래서 되는데 넘어가고 삼성전자가 재밌는 거예요. 하나 삼성전자 말씀드리는 건데 삼성전자 지분이 50% 이하 갈 때는 바닥이 맞았어요. 최근에 10년간에 KB증권의 김동원 센터장이 잘 정리를 했는데 이제 나이 들어서 이런 거 잘 몰라. 어떻게 추천이 귀찮은데 밑에 사람이 있어 다 추천나 보더라고. 10년간 보니까 2016년에 49% 이하까지 간 적이 있었어요. 외국인 지분이. 그때가 바닥인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그리고 최고일 때가 19년도 7월 달에 실적은 1분기 안 좋고 이렇게 바닥을 치고 올라갔을 때 58%를 아마 실적보다 미리 선회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51%거든요. 연초에 보세요. 이 포인트. 연초에 50% 이하로 시작했다고. 그죠? 근데 지금 연초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해요? 실적이 계속 내려갔잖아요, 지금. 계속 내려가는데 야금야금 잠깐만요. 저기 매수를 천천히 옛날에는 5번 10번 해도 돼. 왜냐면 뭔가 액션이 바로 나오니까 바로 뛰고 바로 올라간다는 것 때문에 저점을 빨리 잡아야 되고 확실히 잡아야 되는데
저점을 잡아도 이게 언제 올라갈지 모른다는 걸 외국인도 아는 거예요. 이 산업의 전망이 빨리 개선되지 않다 아는데 그래도 삼성전자가 그렇게 실적이 계속 안 좋아질 것 같으면은 바닥은 미리 잡고 장기적으로 보면은 좀 오래 나눠서 하면은 나중에 먹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었는지 해석하는데 외국인이 50% 이하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51%. 여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1% 큽니다. 그래서 올라갔다 이거죠. 최근에 몇 주 사이에. 몇 주 사이에. 몇 주 사이에. 그러니까 특히나. 그러니까 5조 샀다고 신문 기사에서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요? 신규. 5조? 이건 그 올해만 들었어요. 아, 그래요? 300조니까 300 몇십 조니까 그거 큰 거지. 그게 1몇 %네. 근데 그게 야금야금 샀다는 거죠. 내려갈 때마다. 이게 잘 보셔야 돼요. 삼성전자를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내 인생에서 나는 삼성전자 사랑해 이러면 안 돼요. 사랑은 누구랑 한다 그랬죠? 배우자하고 아들, 딸내미하고 여력이 있으면 부모님까지. 눈꺼풀이 떨리시는데. 맞아요. 와이프하고 남편이 가장 중요합니다. 100년 해로를 하든 50년 해로를 하든 간에. 그 다음에 자식, 말 잘 듣는 자식. 그 다음에 여력이 있으면 부모. 부모까지 사랑 안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삼성 사랑하지 말아요. 그냥 주식으로 보면 돼. 그런데 분위기가 천천히 산 거지. 천천히 사서 이제 51%인데 실적 나올 때 실적이 나쁘게 나올 때 접근한다. 이런 접근이 장기적으로 받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왜 샀을까? 하반기 수급이 엄청나게 개선이 빨리 된다. 이 개념보다는 이 베팅보다는 바닥이 왔다. 그리고 지금 경기 침체가 다시 좀 우려가 되잖아요. 드디어 경기 침체가 우려가 좀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경기 침체가 되면 아이러니하게도 어느 각 섹터에서 1등주에 대해서 선호도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시기예요. 경기 침체에 대한 기대가 아니지. 예상과 함께 이 주식은 실적 나쁜 걸 미리 바닥을 쳤고 경기 침체는 후행적으로 오는데 그때는 1등주만이 살아남고 그 1등주로 디펜시브, 방어 전략으로 가자. 이런 적으로 삼성을 샀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지금 주식을 사더라도 삼성전자가 7만 원으로 바로 간다고 하려면은 1분기 6천억보다 2분기 이익이 더블 이상, 1조 5천억 이상 회복이 돼야지 그게 7만 원 이상 바로 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갖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에는 아직은 좀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려요. 두 가지를 같이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너무 큰 기대감을 갖지 말고 그걸 확인해야 돼. 아직까지. 바닥이다. 이거에 대한 기대감도 너무 크게 갖지 말고. 그렇지. 바닥은 6만 원 이하 잘 안 간다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5만 8, 9천 원. 외국인이 이렇게 받쳐주는 힘이 있다 이거야. 바닥이야. 경기 침체 오면은 그래도 1등은 살아남아. 왜 이거 갖고 나는 한국을 대비하겠어. 이런 심리가 딱 두면은. 근데 그것이 사실은 자동차에서 미리 일어났어요. 자동차 같은 경우도 연초부터 그렇죠. 그러니까 연초부터 해서 지금은 1분기 실적 좋다고 하니까 자동차를 많이 샀잖아요. 현대차. 삼성전자도 지금 6천억이 1조 간에 어쨌든 나아질 거야. 근데 속도는 느려. 나누어 사. 경기 침체는 와. 그럼 얘는 살아남아. 한국 대표주야.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주식의 수급이 조금 편안해지는 거죠. 우리나라 전체를 봤을 때. 그런 정도의 의미를 가져야지 6만 3천 원인데 내일 모레 다음 주에 해가지고 갑자기 해가지고 7만 원 돌파 7만 전자 저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은 그 정도 난관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니까 정말 삼성전자를 지금 만약에 그래 어쨌든 저렴하니까 바닥이라고 생각되니까 산다. 이 얘기는 결국은 긴 시기열을 놓고 장기 투자의 관점으로 사야지 그렇죠. 시세 차익을 노리는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아니다. 그러고 하려면 지금 말씀드린 반도체 관련 소부장제하고 숨어있는 종목 진주들을 발견해서 남들이 잘 모르거나 빠질 때 그것도 줍줍해서 사면은 그게 효과는 더 있죠. 같이 4% 올라가더라도 그런 주식은 탄력이 있잖아요. 약간의 리스크는 있지만 그 종목으로 오늘 가져온 종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죠. 요거 넘어가는데 요건 넘어갑시다. 요거는 오늘은 핵심이 아닌 것 같으니까. 근데 원래 그 핵심이 아닌 거에서 잘 가던데. 그래요? 그럼 얘기만 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요. 이왕 우리가 또 봤는데 그럼 우리가 궁금하단 말이야. 끝나고 난 왜 재룡전기를 보여주고 그냥 넘어갔을까? 그래요? 첫째, 이게 말씀드리라는 건 재룡전기는 변압기 만드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전력 관련되는 거고, 미국이 어떻게 되죠? 미국 인프라가 꾸지잖아요. 꾸져요? 네, 후진보다 더 강한 꾸졌다는 거예요. 우리 인터넷이고 뭐고 그런 것도 개판이지만 참 용어가 들을 때마다 참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렇습니까?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표님. 어쨌든 재룡전기는 변압기 만드는 거예요. 네. 변압기 만드는데 어디에 팔까요? 한국전력에 팔겠죠? 이런 데 파는 거예요. 매출도 몇백억 안 됐어요. 거의 다 국내예요. 그런데 갑자기 작년 중반부터 바뀝니다. 수출이 확 늘었어요. 어딘가 하는 것 같더니 미국에 팔아요. 미국에 왜 파느냐? 미국 인프라가 노후돼갖고 교체해야 돼요. 변압기 수명이 20년 이상 됐고 송전선이 거의 대부분 25년 됐대요. 그래서 바꿀 시기가 됐는데 사실 우리가 잘 몰랐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한 2년 전에 21년 연말에 미국에서 전력 인프라를 바꿔야 돼.
돈 투자하기로 했어. 예산 투자를 10년간 1조 달러, 1,300, 10억, 100억, 1,000억, 10억, 100억, 1,000억, 그렇죠? 1,300억 이상의 돈을 뭐 한 1조 달러 투자한다고 예상을 했어요. 했는데 이 회사가 바로 작년 하반기부터 미국 쪽에 수출이 늘었어요. 그래서 이거 보세요. 매출이 굉장히 작은 회사인데 재작년에 요 발표되기 전에 미국에서 그런 거 하기 전에 수출 비중은 25%밖에 안 됐어요. 금액으로는 123억. 작년에 매출이 한 800억인가 900억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50% 이상이 수출로 갔었어요. 어떻게 돼요? 아, 북미 인프라 교체에 수혜를 받는구나라고 연결되는 건 너무나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아, 이게 수출주예요. 이제는 국내주가. 그런데 문제가 올해는 이게 작년 숫자입니다. 재작년에 488억, 작년에 862억, 매출 영업이익도 한 10% 반. 이게 수출이 반 이상. 근데 작년 연말에 이미 받아놓은 수주가 보통 2년치인데 2,300억이에요. 시총 2,200억. 수주잔고가 2,300억. 수주잔고만큼밖에 평가를 안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 북미는 아까 10년간 투자한다 그랬잖아요. 10년간 인프라 교체한다 그랬잖아요. 작년부터 시작된 거지 않습니까? 얘네 회사는 이제 올해부터 시작돼서 올해 해야 될 것이 2,300억 중에서 올해 납기할 게 1,400억이에요. 그럼 올해 매출 얼마죠? 작년 800억보다 1,300, 좀 약간 딜레이 된다 치더라도 최소한 1,300, 1,300억 정도는 올해 매출이 픽스 돼 있는 거라 다름없는 거예요. 그렇죠? 엄청난 거잖아요. 그리고 더구나 올해 들어와서 주가가 올랐어요. 올해 2번에 걸쳐서 수주 공시를 했어요. 북미향으로. 올해 2월달, 3월달에서 수주 공시한 게 800억이 넘어요. 그러면 뭐냐? 올해 수주 공시한 건 내년에 잡히거든요, 대충. 많이. 그럼 내년도 숫자도 한 1,600억 이상 되는 거예요. 그럼 마진 한 20% 가까이 갈 수가 있죠. 물론 마진은 변수가 있어요. 이거 변압기라는 것도 원재료가 좀 있고요. 구리 가격의 변동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없지는 않죠. 하지만 지금 뭐 크게 원재료가 작년처럼 요동치지 않으면, 작년 800억, 올해 1,400억, 내년은 1,600억 이렇게 매출이 흘러갈 수 있다고 본다면은 과연 2,100억이라는 숫자가 주가가 많이 올라갔지만 이게 꼬꾸라질 주가냐? 이제 시작이냐라고 퀘스천을 가야죠. 그럼 1,400억, 1,600억 정도면 한 1,500억 잡고 매출을 마진 20% 잡으면 영업이익이 300억 정도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300억 해가지고 순이익하면 280 오니까 대충 이게 한 9배, 8배밖에 안 돼, PER이. 그렇죠. 네. 그래서 미국의 인프라 투자 전력 관련되는 거 그런 거면은 이런 작은 종목 완전히 바뀐 성장이기 때문에 볼 수 있다. 근데 안타까운 게 애널리스트 리포트가 없어요. 그 계속 없을 것 같아요. 작아서? 아니, 회사가 IR 안 해. 네, 그러니까 전화는 받는 것 같은데 미팅을 페이스 투 페이스, 그러니까 얼굴 마주보고 아니면 탐방 가서 미팅하는 거 받지를 않아. 그 조만간 할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회사 얘기는 아마 실적 공시 나와 자신 있으니 이거 보고 알아서 하라. 이런. 그러니까 이런 회사가 그러니까 불안하잖아. 무슨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그렇지. 모르니까. 예. 그게 이제 약점이군요. 일단은 그렇죠. 약점이죠. 근데 이슈는 사업보고서에 보니까 사업보고서의 재무 상태는 굉장히 탄탄합니다. 부채 별로 없고요. 20%도 안 돼요. 업력이 꽤 됐어요. 한 30년 됐고. 그래서 아마 이게 매출을 일으키는 과정에 재료비라든지 무슨 사람을 충원하는 과정에 뭐 이렇게 영업 마진의 17%가 20% 빨리 되는 이런 변수는 있더라도 이 방향성은 맞는 것 같아서 흐름은 계속 유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근데 진짜 전화만 받아 이것이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얼마나 무서운 말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알 거예요. 그렇지. 왜냐하면 잘 모르는데 담당자가 식사하러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잠깐 손님 와서 미팅하러 나갈 수도 있잖아요. 한 이틀 안 받을 근데 수도 전화를 있어요. 안 받아. 그러면 불안한 거야. 소리. 전화는 받아요. 그러니까 전화는 받는다는 게 중요하다고. 그치. 전화 받죠. 이렇게 IR 안 하는 데서 정보를 내부 정보를 제공 안 하는 데서 전화를 통화가 안 된다? 이러면 막 불안해져가지고. 그러니까 연락은 좀 해봤는데 전화는 받습니다. 근데 미팅을 확대하는 거는 못 합니다. 미팅하자 그러면 안 해요? 네. 내가 다 방문하겠다. 내가 내려가겠다. 방문하겠다. 그런 건 못 한다고 하더라고. 저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서 그런 리스크는 있습니다만은 굳이 뭐 변압기 관련되는 거는 뭐 현대 일렉트릭 이런 것도 관련되긴 해요. 큰 종목은. 근데 조그만 거 성분해나 이런 것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아스플로우로 갈까요? 네. 아스플로우로 가겠습니다. 어저께 좀 많이 빠졌죠. 그저께 오르고. 이게 작은 종목 말씀드려 저도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 말씀드리는 거 이거는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의 투자 포트폴리오나 그 추천 종목이 절대 아닌 거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애널리스트 때 커버를 했고 지금도 최근에 애널리스트 리포트가 나온 게 있어서 뭐 그 정도 기준으로 범위를 말씀드리는 소개시켜드리는 거 할 수 있으면 말씀을 드릴게요. 시가총액이 한 1,600억, 1,700억 될 겁니다. 12BW 없으니까 깨끗하고요. 뭐 당장에 뭐 단기적으로 뭐 유상 증자 이런 거 할 가능성 제가 보기엔 거의 없어 보여요. 예, 그런 거 깨끗하다고 말씀드리고 사장님은 생각보다 젊으신데 30대 40이 안 됐을 때 창업을 한 것 같고 20년 넘었어요. 근데 기술 엔지니어예요. 그래서 엔지니어 베이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막 이렇게 나서는 걸 그다지 좋아하시는 건 같지 않습니다. IR 담당 임원이 상당히 좀 이게 플렉시블, 유연하게 대화를 잘하는데 아마 본격적인 그 투자자들하고 소통이나 적극적인 거는 5월 또는 6월 정도 들어가서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애널리스트들이 업데이트하는 거 말고는 아니면 제가 같이 이렇게 설명드리고 말고는 딱히 더 디테일하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IR은 잘하십니다. IR은 친절하게 잘하십니다. 1,700억, 2,000억인데 뭐 하는 거냐? 반도체는 엄청난 그 화학 제품이나 가스 같은 거를 필요로 해요. 네. 근데 그거를 우리가 손으로 옮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배관을 통해서 가지. 반도체는 사실은 전장화학이라지만은 생산하는 공정은 화학이에요. 재료공학 화학이거든요. 근데 재료화학을 자르려면은 위험하잖아요. 네. 그다음에 그런 게 있으니까 불순물도 많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게 핵심 스타트가 뭐냐면은 클린룸이 지어주고 반도체 장비가 들어있는데 배관 가스, 배관으로 가스를 공급해줘야 돼요. 배관 가스 여기에 들어가는 부품 이걸 만들어서요. 배관 가스 부품. 이건 뭐 얼마 되겠어요? 그러니까 뭐 별로 딱 말씀하셨을 때 와 그래요? 이게 안 이게 나오네. 아니지. 하고 싶은데 나는 이제 리액션을 좀 열심히 해볼까 노력을 하는데 안 나오네. 매력이 없네. 그래요. 우리가 그걸 무시하면 안 돼. 배관이 근데 먹고 살기 딱 좋은 거예요. 안정적이니까. 필요하니까. 그렇지. 짜잘하지만. 네, 짜잘한데. 근데 이 반도체 배관가스 누가 잡고 있었냐면은 뭐 우리 회사만 있는 건 아닌데 우리 회사는 국산에 이게 뭐냐면 일본 회사가 잡고 있어요. 일본 회사. 근데 그거를 배관가스를 하스플로가 국산화하게 하는 게 하나. 그게 캐시플로우고 성장 동력은 뭐냐? 성장도 이게 중요한데 우리는 반도체 성장이 중요한데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라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세계 유수한 장비 회사. 그다음에 램 리서치라는 탑5에 해당하는 미국의 장비 회사 반도체. 이 회사들하고 쿵짝해서 걔네들이 장비가 여기 있잖아요. 입고돼 있잖아요. 배기가스를 통해서 배관가스 가스가 이렇게 오잖아요. 그럼 이 접속하는 부분에 부품이 필요해. 장비하고 붙어와서 가스 오는 걸 이렇게 부품 조절하고 가스가 무작정 들어가면 안 되고 조절해야 되는 부품이 필요하거든요. 그 이음새 역할하는 그 부품 장비를 그 반도체 1등 업체인 아까 어플라이 머티리얼즈하고 램 리서치하고 계약을 맺었어요. 5년간의 4년간의 각고의 노력을 해가지고 2018년부터 준비해서 작년에 물꼬를 터서 작년 하반기부터 매출이 조금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러한 이른바 그 장비용 부품 이 비즈니스가 마진이 꽤 좋거든요. 아까 배관 비즈니스는 10% 잘해야 12% 정도인데 이것도 물론 앞으로는 15%까지 갈 수 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장비용 부품 큰 업체는 이거는 지금 한 20% 중반대 되는 것 같거든요. 30% 목표로 하고 있어요. 뭐냐? 장비용 부품 유수업체 가치가 이게 커져? 마진이 높아져? 그럼 성장이 높아지는 거죠. 이게 성장성이에요. 그 회사예요. 5월달, 6월달? 늦으면 6월달, 1분기 실적은 뭐 쏘쏘할 거니까 6월달부터 나올 텐데 그 전에 사야죠, 살려면. 그렇죠? 근데 그 전에 사야 되는데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계속 주가 밑으로 빠지면은 얘네 주가도 빨리 힘을 못 받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같은 날 이렇게 힘을 실어주는 거는 이런 주식의 센티에도 나쁘지 않은 거죠. 물론 오늘 아스플로 얘기를 합니다만 그거 말고도 좋은 주식은 또 있습니다. 반도체 소부장제 중에서 뭐 GST라는 그 스크러버 장비 있죠. 그게 그래 많이 올라오지 않았어요? 많이 올랐죠. 근데 제가 봐서 더 갈 것 같아요. GST, 유니셈 비슷한 것도 있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래 소부장제 찾기 어려운 게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지금 뭐죠? 어쨌든 감산하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투자를 들이지 않으니까 반도체 소부장제에서는 업체가 다양해야 돼. 고객이 다양해야 돼. 삼성의 하이닉스에 의존만 하지 말고, 그렇죠? 뭐 하이닉스에 뭐 50%, 60%, 삼성전자 50%면 곤란해. 그렇지. 오히려 그렇게 치중돼 있는 거. 그렇지. 그게 좀 우리는 좀 위험하다고 위험하죠. 봐요. 그래서 언제든지 그렇죠. 타격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인텔, 마이크론, TSMC, 뭐 하다못해 중국도 우리가 하는 장비의 상당 부분은 그렇게 어드밴스된 장비가 아니거든요. 뭐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소부장제에서는 고객군을 잘 봐야 되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근데 어쨌든 GST 뭐 몇 가지 종목은 괜찮고요. 오늘 가져온 이런 종목은 관계 없죠. 삼성 하이닉스 비중이 아주 높지도 않고 어플라이 머티리얼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적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보여져서 국산화 플러스 글로벌 장비 회사하고의 잠재력 감안하면 제가 봤을 때는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는 대충 한 14,000원, 15,000원인데 이거는 지금까지 실적을 기준으로 한 것 같아요. 잠재력을 충분히 감안하면은 한 50% 이상 업사이드 있지 않을까. 이건 뭐 1, 2개월이 되는 건 아닙니다. 100%는 한 2, 3년 걸릴 수도 있지만 방향은 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오를 때 막 추격 매수하지 말고 어제가 긴 빠질 때. 호흡으로 보고 빠질 때, 그러니까 빠질 항상 때마다 말씀드려요. 소개를 받았을 때, 애널리스트 나왔을 때 아무리 좋아도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그전부터 안 사는 사람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무리 생각하고 20%만 사고 내려올 때 10%에서 3, 40% 사고 그다음에 장 보면서 진짜 많이 빠질 때 나머지 더 사고 이런 식으로 사야 되는 거예요. 좀 늦었을 때 그냥 샀다가 그저께 샀다가 그럼 어저께 빠졌을까 마이너스 1%. 그럼 마이너스 1%더 샀을까? 어저께 샀다가 그저께 샀다가 어저께 마이너스 3% 하면 팔았을지도 몰라 쫄아가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래. 그리고 오늘 3% 오르면 오늘 또 살아가. 이 거꾸로 가면은 아무리 좋은 주식도 매겨줄 수가 없어요. 야, 이걸 어제 우리 저 테스하고 붙였어야 되는데 쌈을. 테스가 누구야? 테스 장비주 반도체 장비. 그거 갑자기 왜요? 테스 분석해 보신 적 있어요? 그거 잘 알죠. 잘 알죠. 네. 테스의 주가가 앞으로의 그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에 업데이트를 해서 얼마예요 주가가? 한 3만 원 됐나요? 2만 5천 원?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을 잘못 드렸네요. 아니 그 회사는 제가 아는 잠깐만. 게 예전에 15년 전에 그 회사가 22,300원. 2만 잠깐만. 제가 그게 700억일 때 카바했거든요. 미래에셋증권 했을 때 지금 4,400억, 4,400억인데. 그게 1조 이상 갔었어요 한때. 한때? 저는 뭐 우선순위는 아닌 것 같아요. 무슨 소리야? 우선순위는 아닌 것 같아요. 많은 더 좋은 종목이나 더 업사이드가 있을 종목이 그 대상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예. 그래서 최사의 전망은 노코멘트 잘 모릅니다 최근 거는 1년 정도 업데이트가 안 돼 있어요. 아스플로와 테스 무엇을 선택하실까요? 그쪽을 모르니까. 모르다 이게 업사이드가 더 모르니까. 있다. 그렇게 알겠어요. 말씀드려요. 네. 일단 정리해드리면 봐요. 이런 어려운 말 적죠. 반도체 만들 때 가스를 연결하는 관, 이음새에 해당되는 명칭은 튜브 파이프 이런 거죠. 근데 요거는 배관용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매출이 재작년까지 95%였는데 올해는 이 70% 줄고 아까 반도체 장비에 연결되는 이 마진 좋은 장비 부품이 30% 이런 것이 시장 크기도 10배 크거든요. 이쪽으로 본격 들어간다. 이런 정리가 되셨죠? 예. 알겠습니다. 이런 회사 이 A라는 건 어플라이드입니다. 18년에 등록해서 통과한 게 작년이에요. 이렇게 답해 있고 매출은 다만 1분기 실적은 아주 서프라이즈하지 않습니다. 원래 지금 애널리스트가 한 250억, 40억 잡은 것 같아요. 조금 미스가 되는데 매출이 왜냐하면 이거는 그 삼성의 그 P5인가 P4인가 뭐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수준은 받았는데 납품이 1분기 안 되고 좀 미뤄졌어요. 그래서 1분기 실적이 그만큼 빠져요. 하지만 작년 1분기가 적자였거든요. 그래서 뭐 영업이익으로는 아무 문제 없을 것 같고 올해 전체적으로는 원래 시장이 지금 갖고 있는 게 아마 1,330억인데 좀 빠질 거예요. 그거 빠진 것만큼 1,200억대. 환율 중요합니다. 환율이 1,220, 1,200 되면은 안 좋아요. 환율 하면은 1,250억 하면은 아까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6월달 이후에 NDR 한대니까 좀 보시면 되고 A사는 어플라이드고 지금 일본의 OEM도 주고 있고 뭐. 삼성에 있는 삽에서는 한 140억. 그러니까 올해 매출 1,800억, 1,300억 중에서 삼성의 모듈 장비용으로는 140억 정도. 그러니까 뭐 그렇게 큰 이슈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예.